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영양과 푸드에 대해서 건강함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박은정 반려동물 영양 전문가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료를 어떻게 보는 것이 좋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사료를 선택을 할 때 어디에 기준을 맞추는 것이 좋은지, 또 현재 트렌드의 사료들은 어떤 것이 선호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료라는 것은요, 반려동물이라는 개체가 먹는 모든 음식을 사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선생님, 영양제도 사료인가요? 간식도 사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령에서는요, 사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배합 사료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단미 사료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보조 사료라는 것입니다. 배합 사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알맹이 사료, 그게 배합 사료의 종류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 단미 사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간식이라는 것이 단미 사료들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보조 사료는요, 영양제, 이런 것을 총칭을 말해서 법령에서는 보조 사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서 이렇게 나눈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영양소라는 것은 주관적일 수 없고 과학적인 데이터와 또는 실험적인 것 또는 이러한 임상 결과를 통해서 정해지는 요소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것은 쓰지 마세요, 이러한 것은 꼭 표기를 해주세요, 이러한 것을 딱 정확하게 명시를 하기 위해서 법령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려동물의 푸드와 관련된 것을 구매를 할 때는 법령에서 요구를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는지 보호자가 꼭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든 푸드에는요, 성분 표기가 명확해야 됩니다. 조단백질, 조지방, 조해분, 조섬유, 수분,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이 사료에서 몇 프로가 함량이 되어 있는지 명시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디서 생산이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생산하는 곳과 판매하는 곳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명시가 다 되어 있는 푸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합 사료, 즉 우리가 아이들한테 밥으로 주는 이러한 것들에는요, 하루에 필요한 권장량을 표기를 하는 것도 법령에 나와 있기도 하고, 당연히 사람 음식과 같이 유통기한과 제조일자가 표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요구사항들을 사료 법령에서 하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성분 검사라는 것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일비재 불법적인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제조업 허가가 되지 않은 곳에서 제조를 해서 유통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다 불법에 가까운 사례들이고요. 이렇게 생산이 된 사료를 우리가 주게 된다면, 만약에 강아지가 아픈 경우나 이 음식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가 없이 오로지 내 아이가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보호자도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번거롭겠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한 번쯤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강아지 밥은 직접 만들어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음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제형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직접 아이들의 음식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내 아이가 만약에 아프다면 이러한 영양소는 조금 낮추고 이러한 영양소는 조금 높이고 하는 그 설정 또한 보호자가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 자연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료에 이어서 간식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식은 어떻게 주는 것이 좋고 내가 항상 주면서도 불안에 떨어야만 했던 이러한 내용이 아마 간식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식은 매년 거듭할수록 그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포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쿠키와 같은 제형도 있고요. 케이크라는 것도 나오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먹는 액상형 형태의 간식들도 너무너무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식을 먹으면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어쩌면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기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루 종일 과자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이런 걸 먹었는데 그날 때가 돼서 저녁 식사에 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배가 부르고 평소에 먹는 양보다 조금 먹을 수밖에 없겠죠. 이는 우리 반려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식은 적정한 양만 꼭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적정한 양이 그러면 어느 정도냐? 내 반려동물이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300칼로리라면 거기에 10%에서 20% 내외에서 주는 것이 가장 권장되는 칼로리이고요. 대부분의 간식들에는 이러한 칼로리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간식 같은 경우에는 육포의 경우에는 하루에 1개에서 많아야 2개 소형견의 기준으로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식이라는 것이 주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영양소가 더 높거나 더 낮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식이라는 단어로 부르는데 이러한 음식을 장기간 반려동물에게 제공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영양 결핍은 초래를 하게 됩니다. 당장은 이렇게 준다고 해서 반려동물에게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아이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습관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는 그 노령의 시기에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노령의 시기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하는 것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이 어렸을 때부터 가능하다면 성장기 때부터 간식에 대한 습관을 잘 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는 1인 가구에서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반려동물을 키우기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냉장고나 현관과 같은 곳에 누가 간식을 얼만큼 줬는지 체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면 제가 반려견에게 육포를 아침에 하나를 줬어요. 그런데 점심때 저희 부모님께서 간식을 육포를 2개를 줬습니다. 저녁에는 제 동생이 와서 또 육포를 1개를 줬어요. 그렇다면 이 반려견이 하루에 필요한 육포의 양이 1개에서 2개를 이미 초과가 된 상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1개, 점심에 2개, 저녁에 1개, 벌써 3개, 4개를 먹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가 얼만큼의 양을 줬는지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은 한 달 단위로 플랜을 세워서 오늘은 이번 달은 엄마가 좀 많이 주세요. 이번 달은 아빠가 많이 주세요. 이렇게 계획적으로 식습관을 길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시중에 팔고 있는 육포나 액상형 이러한 간식을 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 우리가 평소에 잘 즐겨 먹는 사과나 귤이나 메론, 바나나와 같은 천연적인 과일과 야채를 아이들에게 한 입씩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간식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어떻게 줘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시되 절대 그 용량이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신다면 간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반려견에게 급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료와 간식은 이렇게 하나의 뭉침, 그러니까 세트로 잘 관리가 되어야 되는 요소이고
간식은 간식, 사료는 사료, 이렇게 너무 딱딱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영양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식생활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지켜주면 우리 반려동물들이 건강하게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